안녕하세요, 잡슈광입니다. 중국의 기술 탈취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산업 기밀을 훔치려는 중국의 작전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특히나 중국은 자국의 제조 2025 계획에 포함된 로봇, 그린 에너지, 우주 등 10개 분야에 대한 기술을 훔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FBI에 따르면 앞서 중국의 풍력발전기 제조사 시노벨은 미국 기업의 풍력 터빈 컨트롤 독점 기술을 훔쳐갔으며 심지어 정보원을 보내 미국의 한 농장의 땅을 파 개량된 씨앗의 품종까지 훔쳐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의 정보, 기술 탈취는 분야를 막론하고 다른 국가들의 수십 년간의 노동과 투자를 앗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중국 정부가 시도한 해킹만 하더라도 매년 그 규모가 수천 건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최근 FBI가 조사 중인 해킹 사건만 해도 2,000건 이상이 중국 정부가 미국 정보와 기술을 훔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중국이 미국의 기술을 빼돌리기 위해 온갖 작전을 펼친 것이었지만 최근에는 그 행적들이 바로 옆 대만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만에서 중국 기업들을 갑자기 대규모 급습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중국의 기술 탈취와 관련해 뉴스가 크게 났었는데요. 한국에서 벌어진 중국의 기술 탈취는 반도체 첨단 기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장비 자회사인 세메스의 전 직원이 부품 협력사 직원들과 짜고 국내 첨단 반도체 세정 공정 기술을 중국에 빼돌렸습니다. 이번에 중국에 유출된 기술은 세메스에서 개발한 초임계 세정 장비로 반도체 웨이퍼를 세정하는 장비입니다. 반도체 생산 과정에는 세정 공정이 필요한데 세메스가 개발한 장비는 건식 세정 방식으로 이를 사용하면 반도체 제품의 불량률을 줄이고 수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할 정도로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한 기술로 꼽히는데 중국은 이 같은 산업 기밀을 훔쳐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져나간 기술과 장비는 중국 기업의 민간 기업뿐 아니라 국영연구소까지 넘어간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요. 주요 언론에 따르면 검찰은 반도체 세정 장비가 넘어간 곳으로 중국의 국영반도체연구소 ICRD 상하이 직접회로 혁신센터로 보고 있습니다. ICRD는 상하이 국유자산 감독위원회가 보유한 화원그룹과 투자회사 3곳이 출자해 설립된 곳으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이끄는 핵심 기관입니다. 이 연구소는 현지 기업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기술 유출의 거점이 됐을 거란 우려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ICRD에 투자한 화원그룹은 중국 반도체 위탁 생산 2위 업체로 애초에 ICRD는 기술 유출 거점으로 설립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중국 당국에서 직접적으로 기술 유출을 하고 있다는 게 밝혀진 것인데요. 그런데 뻔뻔하게도 중국은 이번 반도체 세정장비 탈취 사건과 관련해 한국 언론이 너무 대대적으로 보도한다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습니다. 중국 관영매체 황구시보는 한국 언론이 보도한 기술 유출 사건의 주인공은 오직 중국뿐이며 세계에서 중국만이 한국 기술을 갈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갈망하는 것은 맞지만 중국처럼 몰래 기술을 탈취하려고 하지는 않을 텐데요. 이 매체는 반도체 기술의 중국 유출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 시점이 바이든 대통령의 삼성 공장 방문 일정과 맞춘 듯 했다며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고 확대 해석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한국에게 머리 숙여 사죄해도 모자를 파내 이렇게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며 우리를 화나게 하고 있는데요. 결국 우리도 해외 사례처럼 기술 탈취하는 스파이에게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작년 미국은 항공기 엔진 제조사 제너럴 일렉트릭의 복합 소재 기술을 탈취하려고 시도한 중국인 스파이에게 60년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유죄가 선고된 인물은 중국 스파이 쉬엔진으로 그는 중국 국가안전수 소속으로 방첩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 간부였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그는 2013년부터 제너럴 일렉트릭, 에비에이션 등 미국의 여러 항공우주 기업으로부터 기밀 기술을 탈취했는데 이번에 미국은 최대 60년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중국의 스파이가 미국이 아닌 제3국에 소환돼 법정에 선 건 쉬엔진이 최초로 미국은 중국의 국가절도 행위를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의 기술 탈취가 바로 옆에 있는 대만에게는 얼마나 많이 행해지고 있을지 안 봐도 뻔한데요. 그래서 대만은 본인들의 기술을 중국으로 빼간 사람을 모두 간첩으로 간주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대만 정부는 중국의 기술 탈취가 너무 빈번히 일어나자 국가 핵심 과학기술 경제 간첩죄를 신설하고 위반자를 처벌하는 법을 개정하기로 추진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 핵심 과학기술에 대한 정의를 외국, 홍콩, 마카오, 해외 적대 세력에게 유출됐을 때
국가 안전과 산업 경쟁력, 경제 발전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기술이라고 정의했는데요. 기술 유출이 적발되면 간첩죄를 적용해 최대 12년의 징역형과 1억 대만 달러의 벌금을 물리고 허가 없이 핵심 기술을 국외에서 이용한 경우 역시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만에서 중국의 기술 탈취는 심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은 반도체 산업 우위를 점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만 인력, 기술 탈취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만은 TSMC를 중심으로 반도체 생산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반도체 산업 육성을 열망하는 중국은 대만의 산업 정보를 빼내고 인력을 탈취하기 위한 스파이 활동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최근 대만의 간첩 조사기관인 법무부는 이 같은 중국의 스파이 활동과 관련해 중국 기업 100곳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이미 7개 중국 기업을 기소했고 27개 기업을 단속하거나 소유주들을 소환 조사했는데 파고 들어가도 중국의 범법 행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대만 시민이 중국 기업을 위해 일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었지만 이처럼 상황이 심각하자 대만은 최근 반도체 같은 민감 업종에 대해 중국 투자 및 취업을 금지시켰습니다. 하지만 중국 기업이 이를 피해 케이맨 제도와 같은 조세 회피처나 유령 회사를 이용해 대만이나 외국 기업으로 위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즉 중국은 대만의 반도체 기술과 인력을 공개적으로 빼내지 못하자 다른 길을 찾는 꼼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대만 당국은 반도체 기술 탈취 혐의를 받는 중국 기업을 급습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최근 대만 법무부는 TSMC 주력 공장을 비롯해 첨단 반도체 시설이 모여있는 신주과학 공업 원구 등 대만 전역에 걸쳐 중국 기업 10곳의 연구센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70여 명의 기술자들이 소환됐고 조사 중인 회사명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직접 회로 설계업체와 전자부품 제조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결국 대만은 중국 기업의 첨단 인력 탈취가 심해지는 등 경제 안보가 위험에 처하자 중국의 불법 활동에 강도 높은 경계태세를 취하기로 날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이 이처럼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강경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건 과거 암차이나 경영권 분쟁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암은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 그룹 산하 기업으로 손정희가 중국에 세운 암차이나에서 벌어진 경영권 분쟁이 중국의 승리로 끝맺었기 때문입니다. 암은 2018년 중국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선전시에 암차이나를 설립했는데 당시 암 본사가 49%, 중국 여러 기업이 51% 지분을 가진 합작회사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2년 뒤 암차이나 이사회가 CEO인 앨런 우를 회사 행위로 해고했고 작년엔 암이 보유한 기술로 중국에서 자체 브랜드 칩을 출시하며 독립 경영을 본격화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경영권 침해 사태를 방관하는 중국 정부와 수차례 협상한 뒤 결국 앨런 우를 CEO에서 해고했는데 새로 임명된 CEO가 중국 정부 측 인사로 내려오면서 사실상 4년 만에 중국이 회사를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반도체 작업을 추진해온 중국이 기술 확보를 위해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업체를 사실상 강제로 국유화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미국 애플도 이런 기술 탈취들과 최근 들어 벌어진 강제 봉쇄 정책으로 인해 중국을 버리고 차라리 베트남에게 물량을 맡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IT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하반기에 출시할 에어팟 프로 2를 베트남에서 생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같은 이유로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 BOE도 애플과 맺은 OLED 패널 공급 계약이 최근 파기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이 생산 거점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전망은 최근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생산 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건 이제 제한을 넘어 액션 단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인내심이 바닥난 애플도 더 이상 중국을 못 참겠다며 손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피처가 베트남이라니 또다시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이와 같이 중국의 계속되는 기술 도둑질에 대한 각국의 보복이 이제 시작된 것 같은데요. 우리도 더욱 강력한 처벌 정책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